다래끼는 제일 외래 많이 찾아오는 질환이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 다래끼가 나았다 싶으면 올라오고 또 피곤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외래에서도 엄청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래끼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다래끼는요, 눈꺼풀에 생기는 염증 덩어리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눈에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이 나오는 기름샘 구멍이 막히거나 세균에 감염되어서 안쪽에 있는 기름이 못 나오고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다래끼입니다. 이 다래끼는요, 방금 전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눈꺼풀에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여드름이 왜 생기냐? 지저분한 손으로 자주 비비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눈에 있는 이 세균을 내 몸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세균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눈꺼풀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다래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래끼는 세균이랑 피곤함,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방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래끼 종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래끼는 이제 속다래끼, 겉다래끼, 콩다래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속다래끼랑 겉다래끼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통증에 동반되게 되고요. 그래서 속다래끼는 속눈썹 안쪽에 점막 부위에 있는 마이봄샘이 세균에 감염되거나 여러 이유로 염증이 생기면 발생하게 되고요. 겉다래끼는 속눈썹 쪽에 모낭이 있는데 그쪽에 자이스샘, 몰샘이라는 구조에서 세균성 염증이 생길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은 다래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콩다래끼라고 부르는데, 이 콩다래끼는 세균과는 딱히 관계가 없고요. 기름이 나오는 마이봄샘 입구가 막혀서 기름이 안에 차게 되면 지방 덩어리가 생기는데, 세균 감염과는 다르게 통증이 없이 그냥 동그랗게 만져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 중에 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여기 만져져서 병원에 왔다, 이런 분들이 바로 콩다래끼가 생긴 경우입니다. 네, 다래끼는 수술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경우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속다래끼, 겉다래끼가 이제 며칠 내로 저절로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안에 고름이 차고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덩어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농 시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염증 초기에는 바늘로 살짝 따는 배농 시술만으로도 고름이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염증이 쭉 진행을 해서 완전히 덩어리가 이제 찬 경우에는 바늘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국소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한 다음에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없다는 그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이 아닌 지방 유가종성 병변이라서 항생제 치료가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온찜질을 열심히 해보시다가 정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 표시가 너무 많이 나서 꼭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는 배농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눈썹 뽑아서 옛날에 나았는데 요즘엔 안 나, 이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속눈썹을 뽑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에 모낭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위가 영원히 속눈썹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속눈썹을 뽑았을 때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영구하게 이제 속눈썹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속눈썹 주변부에 짜이스샘, 몰샘에 발생하는 겉다래끼의 경우에는 초기에 속눈썹을 뽑으면 고름이 배출되어서 염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래끼는 속눈썹을 뺀다고 해서 고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속눈썹을 많이 뽑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다래끼가 났는데 없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래끼는 눈병처럼 옮기는 게 아니라 주로 손이나 눈 주변부 상재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을 가진 분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마이봄샘 기능 장치가 저하된 경우에는 같은 자리 또는 여러 부위에 자주 재발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재발을 하는 경우는 이전에 다래끼 염증에 의해서 마이봄샘 모양이 변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매우 크고요. 고령이고 만성적인 다래끼가 있는 경우에는 좀 무섭지만 피지샘암이나 바닥세포암 같은 암을 의심할 수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래끼를 예방하려면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다래끼가 자주 생기므로 손을 자주 씻고 눈을 자주 만지거나 비비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눈꺼풀 청결제라는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눈 주변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 저하도 다래끼의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 술은 다래끼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래끼가 생긴 경우에는 절대 금주를 하셔야 해요. 오히려 술 마시고 터트려서 오겠다는 분이 가끔 계신데요. 배농이 잘 돼서 예쁘게 나을 경우도 있지만 흉터가 남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술은 웬만하면 꼭 금주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조증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으면 인공눈물이나 결막염 치료 안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하고요. 특히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눈을 계속 만지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좀 지저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위생, 눈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쓰시는데 많이 오래돼서 오염되었거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다래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다래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치료법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이 온찜질은 집에서 간단하게 수건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적셔서 물기를 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0초, 30초 돌리게 되면 스팀 타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올리는 것보다는 비닐에 한번 싸서 눈에 올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눈 모양으로 된 온찜질 팩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이 사실은 눈 주변부 세척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눈꺼풀 세정에 이제 제일 좋은 비누가 있어요. 그거는 베이비 비누예요. 베이비 샴푸라고도 하는데 신생아들 목욕할 때 쓰는 순한 비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눈에 조금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신생아가 쓰는 베이비 비누, 베이비 샴푸를 쓰시면 다래끼 예방할 때 세척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래끼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래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깨끗한 타올과 화장품 사용,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